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IPCC에서 2022년 버전 최신판으로 발간한 기후변화 보고서 2권을 살펴볼 거예요. 저 좌측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와 두 번째 거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자, 이 보고서가 67개국 270명의 저자가 참여를 했고요. 한 권당 페이지 수가 2000페이지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신빙성 있는 기후변화 보고서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주요 도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퀴즈입니다. 탄소 배출은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협약하고 막 그러더라도 배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1990년에 1년당 38기가톤에서 2019년에는 59기가톤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증가폭은 그나마 좀 떨어지고 있다. 자, 그럼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쪽 64%가 뭐냐면은 화석연료와 산업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메탄이에요. 18%. 근데 메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연 분해가 빨리 되는데 이산화탄소는요, 배출되면 대기 중에 무려 100년 이상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탄소를 줄여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는 게 지금 세계적인 목표예요. 왜냐면 이거 넘어가면은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해도 지구가 알아서 뜨거워지거든요. 자, 근데 이런 게 도달하는 시점을 IPCC 보고서에서는 언제로 봤냐면은 203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협약하고 막 소리는 나오는데 2030년쯤에는 결국에는 이게 오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진짜 열심히 해서 줄이게 되면은 2100년쯤에는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2100년까지 뭐 2도, 3도, 4도, 5도까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대지와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1.09도가 높아졌어요. 산업혁명 이전보다 벌써 많이 높아졌죠. 이 노란색은 그나마 괜찮은 정도, 붉은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위험해지는 건데,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미 산호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있고요. 만약에 2도씨가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2도는 높아지는 걸 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게 대지 쪽을 보면은 생태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변화, 이 구조 자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식탁 물가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30년을 더 살 것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들은 우리보다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 기후변화라는 게 또 참 얄궂은 게 뭐가 있냐면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환경,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은 그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우리 인류가 또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5도, 2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더라도 자연이 자연스럽게 계속 뜨거워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우리가 살아갈 노후,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로 탄소 감축이 가능하기는 한 것이냐? 제가 본 도표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도표가 이건데요. 이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각국에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대로 갈 경우에 탄소 배출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뱉어놓은 약속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이게 회색인지 보라색인지는 헷갈리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행대로 목표대로 가다가
2030년 이후에는 1.5도 제한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그나마 나중에는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 녹색으로 보이는 우리가 목표를 2도로 제한하려면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여야 되는가? IPCC 같은 경우에는요, 2025년에 일단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2030년까지는 2019년 대비 29%를 감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도로 제한하는 이상적인 목표로 간다면은 2030년까지 무려 얼마를 줄여야 된다? 43%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아니고요. 2019년 대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높아지니까. 자, 근데 우리 정부의 목표, 문정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불가능하다. 각 부처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업 산업 분야라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윤 정부에서는, 새 정부에서는 이거를 또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이제 30년까지 40% 줄이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는 판에 IPCC에서는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1.5도는 물 건너 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100년에는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그래프도 재밌습니다. 이 실선 위쪽에 있는 까만 선이 뭐냐면은 총 온실가스 배출인데, 이게 이제 쭉 가다 보면 2070년 지나서 2100년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쪽 회색 영역이 뭐냐면은 탄소로부터 발생한 CO2고요. 이쪽 주황색은 뭐냐면은 이거는 CO2 이외의 온실가스인데, 이것은 여전히 2100년이 되더라도 배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산업 분야에서는 아무리 감축을 하더라도 그 생산 분야라든지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탄소 배출이 되는 것이 있고, 뭐 산불이라든지 여러 요소들 때문에 탄소 배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전체 양을 마이너스로 줄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제거 기술, 그런 것들도 함께 개발을 해야 되고, 나무를 많이 심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해가지고 자연에서 흡수하는 양이 배출하는 양보다 더 많아지게,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제로 이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탄소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어디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1등은 산업 분야이고요. 2등은 전기와 전열 분야, 3등이 의외예요. 3등이 22%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 임업, 그리고 기타 땅 사용에서 무려 22%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는 15%니까 그렇게까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에너지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다 아시겠지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 위쪽에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파란색은 뭘 의미하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리고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다른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데,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기가톤까지는 거의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될 때는 아무래도 설치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 나머지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그나마 효과도 위의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수소 발전도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고요.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낮고,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나중에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근데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 효과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 기준으로 4.2%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풍력은 거의 미미하고, 바이오 에너지, 꽤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에너지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미래에 상당히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난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높은 음식은 무엇일까? 다 예상하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소고기입니다.
단백질 100g을 얻는 데에 배출되는 탄소 킬로그램이 무려 소고기는 45kg이고요. 2위가 양고기인데 뭐 소고기의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위는 의외입니다. 3위가 뭐죠? 갑각류. 그 중에서도 이제 양식 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양만큼이나 15kg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건 이유가 뭐냐면은 해안가의 숲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새우를 양식하는 데 쓰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또 몰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젖소 있고 치즈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연산 새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긴 해요. 제일 높은 식품은 그래서 소고기와 그리고 양, 새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곡물류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소고기라든지 위쪽 상위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육류라든지 새우 그런 걸 줄이고 채식 위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이러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게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뭐 탄소 배출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하면은 그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와 상당히 부합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표는 뭐냐면은 기후가 감당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그래프인데 일단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는데 기후가 감당 가능한 발전으로 갈지 아니면은 나락으로 갈지는 앞으로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요. 나라마다 책임도가 다를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세로축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로축은 그 나라의 개발 수준인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제일 많고 개발 수준도 제일 발전된 곳은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미리 탄소 배출 다 하면서 펑펑 쓰면서 개발해 갔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고 개발도 덜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나라들한테 너네들은 탄소 배출하지 말고 개발해라. 이런 건 사실 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고 동아시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온실가스로 봤을 때는 이 중간 정도입니다. 배출량도 중간, 그리고 개발 정도도 중간.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총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높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로 가려면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인당 가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발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굉장히 상충되는 이해관계들이 앞으로 갈등 요소로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IPCC의 최신 보고서 2권을 봤는데요. 보신 대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혹은 2도씨까지 이제 잡으려면은 2030년까지 거기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무려 3배에서 6배까지 늘리라고 제언을 하고 있어요. 과연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과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당장 돈 들어가는 이런 짓을 할 것인가? 꽤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의 30년 뒤의 노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탄소 배출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과연 우리 인류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